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반면 또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상호 관세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 체결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10%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지금처럼 전 수입 제품에 대해서 특히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들어갔는데요. 빠르면 내일이라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을 하는 상대국이 10%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도 상대국에 대해서 10% 관세나 이것보다 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공정 무역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요. 이번 상호 관세의 주요 타겟은 막대한 무역 흑자를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품 수입이 적었던 EU라든지 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미국 공산품과 관련된 관세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신흥국이죠. 중국이나 그리고 브라질, 터키, 인도 등을 대상으로 해서 꼭 집어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8대 흑자국이 될 정도로 상당히 미국의 견제 대상이 되는데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관세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분야, 특히 밀이라든지 쌀, 콩, 설탕 그리고 육류, 유제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관세가 미국보다 높다는 측면에서 미국 쪽 입장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반도체,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은 구글이라든지 애플, 메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국내 기업들처럼 디지털과 관련된 시장법 위반 조사도 할 수 있고 또한 독과점 규제와 관련된 조사도 할 수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미 협상 카드를 위해서 빨리 협상 루트를 좀 개척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데 상호 관세만으로는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률 관세도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강과 또 알루미늄에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철강은 대미 수출이 9위에 오르고 또 알루미늄은 4위에 오르는 등 굉장히 효자 품목인데 이러한 관세가 부여가 된다면 어떠한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미 무역 흑자가 전체 무역자의 18% 정도 되는데요. 특히 멕시코라든지 베트남을 통해서 삼자 무역을 하는 이런 형태까지 포함하면 대미 수출 의존도가 우리 경제의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트럼프 관세가 가장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은 아무래도 수송기계라든지 식품 가공 그리고 섬유 의복순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업종도 되는데요. 전기 전자 업종이라든지 기타 제조업, 그러니까 기타 제조업이라는 것은 액세서리를 비롯한 금속 가공이나 악기류, 운동용품, 오락용품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주변 국가 주변으로 니어쇼링 전략을 썼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관세 정책에 들어가면서 아마 미국에 직접 들어가서 지역별 블록화라든지 그리고 최적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미국 시장에 들어갔을 경우 인건비라든지 생산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도 비싸질 경우에는 한 10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25% 관세를 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보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국내 생산보다는 베트남이라든지 아시안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생산 기지를 이동하는 기업들도 많이 속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대미 수출 31%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관세부과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부과를 하게 된다면 또 굉장히 물가가 치솟을 걸 그도 알고 있고, 또 의약품도 약 접근성을 늘리겠다는 공약에 위배되는 이야기거든요. 이에 관련해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카드로 지렛대로만 쓸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3월 1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에서 미국이 그 개발하려고 하는 석유나 LNG와 관련된 개발 자금에 자신들이 투자를 해주겠다. 그리고 1조 달러까지도 투자를 해서 반도체나 자동차, AI와 관련된 미국의 일자리를 좀 창출을 시키겠다는 이런 협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투자 확대,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 미국이 상원에서 지금 막 검토 중인 함정 공동 그 사업과 관련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2기 트럼프에서 1년차에서 가장 강하게 추진하는 건 성장 촉진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규제 완화라든지 세제 혜택, 또 원유 생산 같은 거는 늘려서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흡수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실질적인 협상, 거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양보받고 철강이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율을 좀 일정 부분 유예를 받는 그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관세 부과는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또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점점 관세 카드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어떤 것이 숨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역 수지 적자가 상당폭이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그 무역 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환율 문제에 있었다고 보고요. 일본이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환율 달성 압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입과 수출과 관련된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관세를 일률 관세까지도 쓸 정도로 모든 관세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대만에 대해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만이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와서 생산하라고 이런 압박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 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고민도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도 협상단을 급파했습니다. 그 전에도 수출 물량 쿼터제로 관세 카드를 무마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함정 공동 사업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함정을 구입하는 게 만들어 주는 게 미국의 이익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철강과 관련해서 지난 2018년도에 260만 톤 정도를 유예를 받았는데요. 무관세 정책과 관련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그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규제 완화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그 관세율을 좀 낮게 책정하는 측면에서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200% 관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관세를 받더라도 작년 8월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원 달러 환율은 한 8% 정도 절하됐습니다. 관세에 대한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일본과 독일 자동차보다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모멘텀을 갖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또
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의 덤핑 물량들이 싼 값에 이제 세계에 풀리게 될 텐데요. 그로 인해서 더 격해지는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 틈새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틈새 기업을 찾을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물동량을 우리나라라든지 아시안 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제 관세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요. GDP 성장률도 한 1%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잃은 전기 전자제품이라든지 기기제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서는 관세 정책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종목도 많이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겠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